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오늘 오전장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도 크게 빠집니다. 20원 정도 빠져서 1240원대고요. 상승 종목 2000개가 넘는 압도적인 상황, 수급도 좋고 지수도 오르는데 여기서 어떤 쪽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키워드 원투펀치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지금까지 1시간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그런 키워드들 그리고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어떤 쪽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장의 펀치 키워드 어떤 쪽 보세요? 네,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략팀 신설입니다. 아, 정책 모멘텀 보시나 봐요.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까지 함께 알려주세요. 네, 올 연초기 때문에 아마 각종 부처에서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이제 뭐 부서 신설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런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은 정책 관련주, 정책 모멘텀으로서 시장에 풍풍을 풀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주목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될 내용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 전략팀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우선 이제 부서 개편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부서 개편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통신인프라 부서를 없애고 디지털 전략 부서가 새로 생긴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저희가 처음 알게 된 내용은 아닙니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대에서 이제 뉴욕대 주최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던 뉴욕 구상이라는 이제 내용에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디지털 관련된 앞으로 디지털화에 대한 이제 추진 내용들이 있었고 그 내용들이 디지털 전략팀이라는 것이 신설되면서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저희가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는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디지털 전략팀이 생기게 되면 디지털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올해였죠. 지난 3일에 이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컬리어스라는 곳에서 한국 데이터 센터의 이제 시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더 담겨 있었는데요. 저희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작년에 있었던 카카오톡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로 통해서 불편함을 겪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쪽 섹터 자체가 앞으로 더 커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 보호가 딱히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해당되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시장도 커진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는 것 이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은 줌인터넷인데요.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 그 디지털 전략팀 신설 소식 나오면서 시간외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국책수 과제를 수주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는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차트까지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줌인터넷 같은 경우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세 연속성이 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위쪽으로 이제 일본 빠졌던 이제 선만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한다면 항상 121선을 돌파를 못하고 밀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121선 돌파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안착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1선에 넘어선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은 충분히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모아 데이터 같은 종목이 있을 텐데요. 데이터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 있었던 전고점이죠. 7,100원, 7,000원대에 있었던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여기서 횡보하다가 그 관련된 모멘텀으로 2차 상승하는지 이 부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한데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매물대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매물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3,000원이 매물대의 상단이거든요. 만약에 3,000원 이상으로 안착한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 세 종목 다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현재 시세가 제일 잘 나오고 있는 줌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테마주의 논리를 적용해서 짧게 보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오늘 좀 올랐으니 나중에 눌림 몫이 접근을 하면서 조금 더 긴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분명 시장이 좋다는 건데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세가 난다고 한들 밀린다고 한들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가 좋다는 것은 장기적인 전망을 저희가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단기적인 전망만 단기적으로 시각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은 테마적인 시각으로 보되 만약에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눌림목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남은 시간 동안에 강펀치를 날릴만한 쪽, 어떤 쪽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 삼성전자 연내 1호 케어 로봇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로봇이 연초에 상당히 재료가 많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강한데, 케어 로봇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로봇 산업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핵심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은 가전도 이제 생활 가전도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강화하기 위해서 케어 로봇, 노인의 운동을 돕는 로봇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그 삼성전자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이 들어간다는 것은 CES 2022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다시 한번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로봇 사업에 도전장을 냈다라고 판단을 해도 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 이번에는 올해 연내에 출시가 된다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그냥 앞으로의 사업 구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내용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CES 2022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언급된 내용이거든요. M&A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사내 유보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으로서 뭐 차량용 반도체 혹은 로봇 관련된 사업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있어 왔는데요.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요. 뭐 상하이 락다운이라든지 뭐 미중 갈등 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는 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뭐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한종희 부회장도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로봇 관련해서 사업이 M&A가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M&A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움직임도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삼성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동안 올 연말까지도 로봇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종목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다가 오늘 조금 더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거래라는 이제 30분 단일가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는 로봇 관련된 대장주로서 앞으로 다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가늠자로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이제 로봇 관련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움직이면서 나왔던 종목들이 뭐 로보티즈 그리고 휴림 로봇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종목 다 차트 비슷한 형태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바닥권에서 지금 살짝 고개를 들어 올리는 형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아직 시세가 분출하려면 멀었지만은 올 이제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가 국면에서는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시세가 분출한다면은 얼마든지 따라가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 주목해서 설명을 해주시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